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유월호 내용을 이번 영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 영상까지 사상계 5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사상계 6월호 표지인데요. 여러분들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단기 4286년 6월 1일 날 인쇄하고 발행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목차가 있는데요. 이 주요 목차가 사상계 표지에 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차 말고 많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요 목차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뒤에 목차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시면 1953년 6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광고가 있습니다. 축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전선 주식회사 사장 엄규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전선하고 럭키가 합쳐져서 럭키금성 이렇게 됐다가 LG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일산업 주식회사 해서 사장 서정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상계 내지가 있는데요. 사상계 내지는 6월호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제1권, 제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 1953년 지금이 6월호거든요. 1953년 4월로부터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월호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1권이라고 하는 것은 53년을 뜻하는 것 같고 제3호라는 것은 4월호, 5월호, 그 다음 6월호째다.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월호에 실려 있는 목차를 한번 보시는데 한국전쟁과 세계평화라고 해서 백낙준 연희대학교 총장이죠. 연세대학교 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련식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도 자기들을 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공산주의의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개념 구분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소련하고 현재 서구에 여기는 우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구의 민주주의하고 비교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론을 읽어보면 소련과 서방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그것보다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뭔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는 하는데 토론의 자세를 보면 전혀 민주주의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잘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53년도의 책이지만 오늘날 이 광장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두면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페미 여성운동이 남녀를 이제 분리시키고 이제 대립을 시키죠. 기본적으로 페미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뭐 여성운동의 출발점이라 그러면 19세기 밀, 그 다음에 18세기의 울스턴 크래프트,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 페미는 사실은 그 시모느 보바르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시모느 보바르는 애초부터 남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페미는 남녀 대립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읽어보면
페미가 어떻게 정착돼야 되는지 그러한 개념을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있는데요. 양명학 연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인보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기본적으로 양명학, 뭐 성리학 이거는 옛날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읽어보면 이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요즘 그 선거철이나 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론하는 작자들의 그 국민을 현혹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그 고대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리얼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마치 1953년에 적은 글이 오늘날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등장인물을 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문학에 나타난 국난기의 편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창순인가요? 그 다음에 선묘와 의상대사가 있습니다. 이 선묘라는 사람은 의상대사가 그 원효 친구죠. 원효 친구. 원효가 이제 의상보다 나이가 7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가 뭐 이제 하나는 진골이고 하나는 육두품이니까 뭐 계급도 그렇고 해서 친구 먹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당나라로 가다가 뭐 원효는 아시죠? 그 해골바가지 물 먹고 이제 돌아왔고, 의상은 당나라에 갔는데, 당나라의 의상이 당나라에 머무는 집에 그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의상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의상이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묘가 이제 바다에 몸을 던지고 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이 돼서 의상 대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전설이에요. 그 전설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현대 중국 혁명의 사적 고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이 국공 양당 대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혁명은 이제 그 신의 혁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산혁명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공 끝내에 지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대만으로 도망간 그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이 중국 공산당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 끝내의 지식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중국 공산당에 있던 그런 지식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 지식인이 겪었던 어떤 고뇌 이런 거를 소설처럼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벗 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스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전체주의에 빠져 있는데 어떡하지? 뭐 그런 내용인데, 보리스 슈버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적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세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영진이라는 분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정책론, 행복론 이렇게 있는데, 행복론은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의 글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1953년도 사상계 6월호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전쟁과 세계평화라고 해서 백낙준이라는 분이 적은 글이 있는데, 글의 내용은 크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당시가 이제 거의 6.25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나라 전쟁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이제 글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남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